오늘 장기영 센터를 운영하려는 남자 대표님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지난 기간 동안 수백 명의 장기영이가 남자 대표님들과 마케팅에 대한 상담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 대표님이라서 성공하는 센터가 있고 남자 대표님이라서 실패하는 센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파헤쳐 드리고 여러분의 센터 홍보가 왜 안 먹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간보호센터를 선택하는 건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어르신의 자녀, 특히 50대 이상, 60대 이상 여성 보호자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센터를 방문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찾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든든하게 지켜줄 사람. 어르신 케어는 단순히 밥 주고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발 상황 대처, 신체적 케어, 안전 관리, 부축, 이 모든 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남성 대표님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든든함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국회의가 진행한 창업기간 중에서 1년 안에 2호점 계획하는 대표님 중 5명 중에 4명이 30대, 40대 남성 대표님이셨어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센터 운영하시는 A 대표님 30대 남성이세요. 상담 오신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센터장님이 젊은 남자분이니까 뭔가 우리 아버지 케어도 잘해주실 것 같아요. 실제로 A 대표님 센터는 15개월 만에 정원 채우고 지금 2호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남자 대표님의 강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든든함이라는 그 강점을 살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무조건 남자 대표가 유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선천 박사님, 저는 남자 대표인데 왜 상담 전화가 안 오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문제는 홍보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센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50대, 60대 여성 보호자, 그리고 홍보할 때 보통 글을 많이 활용하죠. 홍보글을 쓰는 사람은 30대, 40대 남성 대표. 두 사람의 언어가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첫 번째, 남성 대표님이 쓰시는 일반적인 홍보 문구. 땡땡센터는 전문 인력과 체계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근데 보호자가 공감하는 문구. 어머님이 매일 웃으실 수 있도록 정성껏 돌봐드려요. 어떠신가요? 내용은 비슷한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주에서 센터 오픈하신 비 대표님,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훌륭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정원의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왜일까요? 저희가 그 블로그 글을 검토해서 살펴봤더니 전부 딱딱한 문어체, 정보를 나열한 식으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열심히는 굉장히 하셨는데 그게 공감이 가진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 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본 센터는 어르신의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보호자분들이 원하는 건 전문 재활 프로그램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엄마가 여기 와서 좋아진다, 행복해진다라는 게 그게 공감이 가는 곳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문체 바꾼다고 정말 상담 전화가 늘어날까?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은데 글자체, 말투가 문제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 예, 저도 압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대표님, 6개월 동안 고전하신 이 대표님 블로그 문체를 온화하게 바꾸고 난 이후에 이 한 3주 동안을 살펴봤더니 저저번 주에 상담 2건, 저번 주에 상담 2건, 이번 주에 상담 4건, 3주 동안 무려 10명의 보호자와 상담을 하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원래 그 건수는 뭐 한 달에 한 8건 정도 글 쓰던 건 똑같이 했는데 언어만 공감하는 언어로 사용을 했더니 3주 동안 무려 10명의 보호자 상담하신 거예요. 대표님께서도 확실히 문의 전화가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말씀 또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평생 동안 이렇게 말을 해왔고 내가 봤을 때는 이 글이 가장 명확해 보이고 오히려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글은 어색하고 쓸 줄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바꾸지? 맞아요. 습관이 된 글투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상담드린 대표님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선천 박사님, 저는 공대 출신이라서 감성적인 글은 정말 못 써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문장씩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문장이 전문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쓰려고 하셨던 거라면 어머님이 매일 즐겁게 웃으실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전문 활동을 제공합니다. 예, 어떤가요? 그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한 문장씩 조금씩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스타일을 버리고 오히려 남성 스타일을 버리고 여성스럽게 쓰면 그게 내가 쓰는 걸까? 가식적으로 보이면 오히려 신뢰는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성스럽게 쓴다는 게 아니라 타겟에 맞게끔, 우리 고객에 맞게끔 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한테 말할 때 야, 밥 먹자. 어머님한테 말씀드릴 때 어머니 식사하실까요? 이렇게 말할 때 관점이 다르게끔 타겟에 맞게끔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상황에 따라 말투가 바뀔 수밖에 없죠. 이게 가식인가요? 아니죠. 예의이자 배려인 거예요. 마케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경험당 진심은 그대로 유지를 하세요. 거짓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냥 경험당 진심을 그대로 유지하되 단지 표현 방식만 보호자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방식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블로그를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파워링크 네이버 광고에 매월 수십만 원씩 쓰고 있어. 그런데 여기다가 블로그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냐? 이 블로그가 우선순위가 맞냐? 이거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광고로 사람들이 여러분 센터를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요거를 그냥 돈을 내서 광고를 했다고 그걸 클릭해가지고 우리한테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쓴 공감 가는 블로그의 글과 내용을 보고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광고비를 100만 원 써서 한 달에 50명 정도 유입이 된다. 그런데 클릭을 한다. 그런데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글이 좋고 이 공감이 가면 10명, 안 좋으면 2명, 3명밖에 안 됩니다. 돈은 똑같이 100만 원을 쓰는데 똑같은 광고비인데 어떻게 쓰느냐, 블로그 하나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담으로 전환되는 율이 5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추가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필수 도구인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본인 문체를 일단 본인 문체로 한번 쓰세요.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쓰세요. 광고하는 거죠. 쓰세요. 근데 그거를 고객이 이해할 만한 공감 가는 언어로 이게 어떻게 보면 광고가 아닌 것처럼 번역을 해주세요. 지금 당장 블로그 안 하셨으면 블로그 먼저 가입하세요. 제가 블로그 가입하고 블로그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 왜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고정 댓글을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썼던 전문 프로그램 운영 이런 말을 어머님이 매일 즐겁게 웃으실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이런 말을 하루 종일 세심하게 살피고 기록해드려요. 우수한 시설 환경, 어머님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투로 편안한 내용으로 느낌을 바꿔서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한 문장씩 바꿔서 블로그 글을 쓰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문의 전화 폭증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만 나열하지 마시고 실제 경험담을 녹여내 주세요. 저희 센터에 오신 지 3개월 된 할머님 이야기를 할게요. 처음에 말씀도 잘 안 하시고 무표정 하셨는데 요즘은 직원들 이름도 다 외우시고 농담도 잘 하세요. 이제는 여기 오니까 딸 보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이 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스토리 같은 것들을 녹여서 한 번씩 한번 써보세요.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보호자의 마음을 더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서 다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여성의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쓴 이 글을 보고 우리 센터에 부모님을 보내고 싶은지 한번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세요. 솔직한 피드백을 해달라고 해서 그걸 받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 국회와 같은 전문 마케팅 대행사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페르소나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성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쓰려고 저희 마케터들이 정말 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런 거 참조만 하세요.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내가 평생 써오던 말투, 내가 선호하던 이런 부분들이 선호하던 그 이야기가 아닌 그런 문체가 블로그에 쌓여가는 것 계속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고민하세요. 그런데 막상 대표님께 원하는 문체로 글을 써보라고 한다면 또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위적인 AI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나 몰라라 하는 마음으로 직원한테 그냥 다 맡기시고 관리 안 하시는 경우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페르소나 마케팅을 이용하시는 대표님 중에서는 특히 남자 대표님 분들이 저희가 직접 쓴 50대를 대상으로 한 감성적인 문구를 보고 이성적이고 명확한 언어를 쓰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대표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센터 운영의 전문가죠. 케어 전문가, 프로그램 전문가죠. 그런데 마케팅 전문가여야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회계는 세무사한테 맡기고 법률을 변호사한테 맡기는 것처럼 마케팅은 마케팅 전문가한테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다 아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남자 대표님들 꼭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셨으면 좋겠는데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나면 딱 3가지만 해보세요. 첫 번째, 블로그 최근 글 5개를 열어보세요. 없다? 그럼 글을 써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글이 5060 여성 보호자님들한테 공감이 될까?
그리고 만약 공감이 안 간다면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바꿔보세요. 전문 땡땡, 어머님이 땡땡 하실 수 있는 이 공식만 써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체크를 하실 게 2주 뒤에 상담 전화 통계를 한번 네이버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변화가 보이실 겁니다. 남성 대표님들이 하는 센터 정말 든든하고 신뢰감, 안정감이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감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공감만 제대로 챙기시면 빠르게 성장하는 센터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센터는 이미 훌륭합니다.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마음도 따뜻하죠. 단지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만 조금 바꾸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보호자분들이 여러분 블로그를 보고서 찾아오고 계세요. 그분들이 여기다 느낄 수 있게끔, 공감할 수 있게끔 오늘부터 한 문장씩 내가 쓰는 언어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요거 블로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실 수 있는 영상 고정 댓글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센터 성공을 진심으로 운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